AL-Q200K 전자전 보드는 KF-16D 전투기뿐만 아니라 KF-X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채용되었다. KF-X 전투기용의 AL-Q200K는 기존의 AL-Q200K 보드와 달리 외장형 보드가 아닌 내장형 전자전 체계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L-Q200K의 핵심 구성 요소들이 KF-X 전투기의 내부에 내장될 예정이다. AL-Q200K의 장점 중 출력이 높고 송출 안테나 이득이 크다는 점은 KF-X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중시되고 있다. 공군이 KF-X의 높은 출력의 전자 교란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F-X 모형 형상들을 살펴보면 F-15K의 전자전 장비인 AL-Q135M ICS의 후방 안테나를 연상시키는 대형 전자전 ECM 안테나가 KF-X 전투기의 후방에 설치될 것을 알 수 있다. KF-X는 피탐지율이 낮은 항공기로 설계되고 있다. 낮은 피탐지율과 전자전 체계의 높은 파워 덴서티가 조합되어 비교적 근거리에서도 정리도와 RF 시커의 KF-X에 대한 SNR을 낮게 만들 수 있다. 즉, 피탐지율이 낮은 KF-X 전투기의 높은 출력의 전자전 교란 체계가 통합되면서 KF-X 전투기의 생존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기존 AL-Q200K 보드는 후방석으로 인하여 ASPJ 전자전 제모의 LRU들을 항공기 내부에 수용할 수 없는 KF-16D 전투기 복자형의 외장형 전자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ASPJ와 AL-Q200K 보드는 조종사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양자를 비교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ASPJ 장비는 내장형이기 때문에 항력 증가가 없고 연료 탱크가 cap차되는 기체 아래의 센터라인을 차지하지 않는 점이 장점이다. AL-Q200K 보드는 ASPJ 내장형보다 출력이 더욱 크고 안테나가 더욱 대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술 상황에서 동일한 교란 표적에 대한 번스루 레인지를 더욱 작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더욱 용이하다. AL-Q200K 보드의 또 다른 강점은 위상대조 방위 탐지 알고리즘과 고지형성 교란 신호 송출, IPRF, 펄스 도플러 레이더에 대한 대응 능력 보유, 다중 빔 위상 배열 안테나를 사용한 기민한 조향 제어 등이다. IPRF 펄스 도플러 레이더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은 짧은 PRD 안에서 펄스 도플러 레이더가 주파수 변조 기저 대역 신호를 사용한 변조를 밀도 높고 기민하게 사용하는 것과 반송파 자체의 기민한 변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위상 배열 안테나인 로트만 렌즈를 사용함으로써 선택된 주파수와 각어레이포트의 신호이며 시점에 따라서 각어레이포트의 위상이 다르고 펜슬빔 조향각이 같다는 점을 사용하여 다중빔의 신속한 조향과 주파수 변조, 도약을 활용한 다수 교란 표적 대응은 AL-Q200K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의 교란 신호 조향 기술은 해군 함정의 주력 전자전 체계인 SL-Q200K 소나타 시스템에도 적용되었다. RF-16 정찰기용의 LRD-300K 보드에도 도입된 다수 위상 채널 수신과 위상 대조방탐 기법이 도입되어 교란 표적의 정밀한 방위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위상 배열 신호 조향 기법과 연계하여 다수의 교란 표적의 3차원 방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측정된 방위로 신속한 교란 기법 사용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각에서 거론된 바 있는 KF-X는 북한 상대로는 F-35와 같은 수준의 침투 공격 수단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F-35와 KF-X의 스텔스 성능 차이는 차지하고라도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 2기를 탑재하고 차단 공격 등의 임무를 할 때 F-35는 RCS 변화가 없는 반면 KF-X는 RCS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GBU-24, GBU-31과 같은 2000파운드급 정밀유도 탄약은 수용할 수 없는 KF-X의 내부 무장창 한계 때문이다. GBU-31 2기를 탑재하고 공대지 침투 공격을 할 때 F-35는 스텔스 전투기로서 장거리 고고도 공대지 침투가 가능한 핵심 소요 항공기이다. 그러나 KF-X 전투기에는 동종 탄약을 탑재하려면 날개 외부에 탑재를 해야 하고 타겟팅 포드까지 탑재하게 되면 RCS가 증가하기 때문에 탐지를 피하기 위한 비행을 만들어서 임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비행은 항공기의 임무행동 반경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을 다수 포함하며 외부 무장으로 인한 항력 증가까지 감안하면 KF-X 전투기는 적대 방공 체계가 건재한 D-31까지는 침투 공격이 가능한 F-35보다 훨씬 얕고 생존성이 F-35보다 취약하다. F-35는 스텔스 성능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N/ASQ-239 장비로 탐지한 적대 레이더들이 F-35를 탐지할 수 있는 구역과 안전하게 작전 가능한 구역을 자동 임무 지원 체계가 산출하여 레이더를 통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반면 인터페이스와 센서 융합 측면에서 4월 5일 세대 전투기들과 큰 차이가 없는 KF-X는 통합전자전체계와 연동되는 자동 임무 지원 체계가 없다는 점도 F-35와 KF-X의 침투 공격 능력 격차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사실 한국 공군에서 양자가 차지할 위치를 감안하면 당연한 것이다. F-35는 1994년에 작성된 합동전략목표계획서 9.6에 공에 반영된 하이엔드 전투기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F-15K 61대 도입 이후 2013년 결정한 FX 3차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는 하이엔드 전투기로서 깊은 중심 침투 공격이다. 반면 2001년 이후 한국 공군의 미래 전투기 세력 로드맵에서 KF-X 전투기는 KF-16 개량형 F-16PB와 마찬가지로 미디엄랜드 전투기로 기획되어 있다. KF-X와 KF-16 개량형의 임무 수행 능력은 다소 차이가 크지만 결국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미디엄랜드 전투기이다. KF-X의 요구 성능과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작전 요구 역시 KF-X 전투기에 요구되는 미디엄랜드 전투기의 임무에 맞게 작성되었다. 2.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X 심층 분석.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가 다음 달 모습을 드러낸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일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가 4월 출고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방사청과 카이가 2016년 1월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5년여 만이다. 또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이래 20년 만이다. KF-X 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이다. 항공우주산업의 후발주자로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했던 대한민국이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KUH-1 수리온 헬기에 이어 현대무기체계 중가장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증명한 것과 같다. 2001년 3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KF-X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2002년 11월 합동참모회의가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이 카이와 체계개발 사업을 계약. 2020년 9월 카이는 경남 사천 공장에서 시제기 최종 조립에 착수. 2015년 2028년 모두 8조 8천억 원이 투자 KF-X는 시제기 출고식 이후 1년 후에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께 첫 비행을 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CJ1에서 6호기가 4년간 총 2200여 소티의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쳐야 2026년 6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KF-X 블록 1의 체계 개발이 종료된다. 이후 초도양산에 착수해 공군이 전력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F-35A를 구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4개의 기술도 자체적으로 개발해 장착할 예정이다. 4개의 기술이란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다. 1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의 ESA는 전투기의 눈이라고 볼 수 있으며 4대 기술 중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고정된 안테나가 전파 각도를 조절, 주시함으로써 공대공, 공대지 및 공대해, 표적에 대한 다중 동시 탐색 추적이 가능한 장비다. 첨단 무기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전투기의 근접전이 사라지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서 먼저 발견한 쪽이 먼저 격추시키는 현대전 양상에서 강력한 레이더는 승패와 직결된다. AESA 레이더 제작 노하우는 세계에서 소수의 군사강국만 보유하고 있어 군사기밀 중의 기밀로 분류된다. AESA는 다른 기술들과 달리 개발한 경험이 없어 개발 가능성 여부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2019년 5월 CDR을 통과하며 시제품 제작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정보 처리 능력이 1000배 향상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정부 예산 4천억 AESA 레이더는 미국의 F-22나 F-35 등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전투기의 눈으로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표적들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A사 레이더 시제품을 공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 충분. AESA 레이더 개발의 성공은 세계 전투기 제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대사건. AESA 레이더 장착 여부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와 직결.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질화갈륨을 이용한 AESA 레이더 소자 개발 성공. 질화갈륨 소자는 기존 레이더 소자인 갈륨비소보다 민감도 32배 증가. 이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는 미사일 등 위협물체의 적외선 신호를 이용해 위협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동시에 추적함으로써 아군 무기체계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다. IRST는 스스로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아 적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적을 탐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함정용 IRST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해 이미 원천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의 함정용 IRST는 표적 정보를 1초에 여러 차례 처리할 수 있으며 130만 화소급 검출기 4개를 적용해 360도 전방위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이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KF-X에 도입할 계획이라 한다. 3.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는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 표적에 대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고
유도미사일 및 레이저 유도 폭탄을 표적으로 유도해 정확한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전파를 통해 물체를 식별한다.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만큼 목표물의 실제 영상을 관측할 수 있으며 야간 탐지 및 추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소는 항공기와 전투기 감시 정찰용 장비를 체계 개발학 전력화한 경험이 있어 국내 기술로 개발 가능하다고 한다.